안녕하세요.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발포 비타민 영상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모델링부터 지오메트리 노드, 쉐이딩까지 진행하려고 하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알약을 만들기 위해서 실린더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탭키를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S키, Z키를 눌러 Z축으로 스케일을 조절합니다.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위와 아래 페이스를 선택하고 I키를 눌러 인셋을 조금 해주고 그 상태에서 다시 S키, Z키를 눌러 Z축으로 스케일을 조절해줍니다. 알약이 완성됐네요. 그럼 이제 지오메트리 노드를 작성해 볼까요? 워크스페이스를 분할하고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를 열어주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세로로 알약이 가라앉게 되는 걸 만들 테니 이번에는 지오메트리 노드를 오른쪽에 배치시켜 볼게요. 그 편이 작업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바로 작업해 볼까요? 조금 공간을 만들어주고 시뮬레이션 존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을 시뮬레이션 존에 연결해 주세요. 생각해보니 인풋은 아직 연결하지 말죠. 인풋은 시뮬레이션 존과 연결을 끊어줍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인 지오메트리 노드를 생성하고 시뮬레이션 존과 그룹 아웃풋 사이에 추가합니다. 그룹 인풋을 조인에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조인 지오메트리 노드를 하나 더 생성합니다. 여기에 연결해 주시고요. 먼저 기포를 만들어 볼까요? 기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약의 표면에 포인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디스트리뷰트 포인트 온 페이스 노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조인 지오메트리에 연결해 주세요. 알약의 표면에 포인트들이 생겼죠? 한번 재생을 해봅시다. 재생을 해봐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지금은 디스트리뷰트 포인트 온 페이스의 시드 값이 같기 때문에 계속 같은 자리에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씬타임 노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시드에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재생을 해보면 알약의 표면에 포인트들이 채워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계속 채워지는 건 디스트리뷰트 포인트에서 생성된 포인트가 시뮬레이션 존 내부의 조인 지오메트리 노드에 계속해서 중첩되어 조인되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 존은 프레임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실행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기포를 올라가게 해볼까요? 일단 셋 포지션 노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Z값을 0.1 정도로 해볼까요?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기포가 위로 잘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부드러운 진행을 위해서 FPS를 30 정도로 바꿔볼게요. 다시 재생을 해봅시다. 더 부드럽게 잘 움직이네요. 셋 포지션의 값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스토어 네임드 어트리뷰트 노드를 만들고 이름을 버블V라고 해볼게요. 타입은 벡터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랜덤 밸류 노드를 추가합니다. 랜덤 밸류에서 타입을 벡터로 바꿔준 뒤에 XY축은 마이너스 0.05부터 0.05까지 해주고 기포는 위로만 올라가야 하며 멈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Z축은 0.005에서 0.01로 값을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재생해 보면 당연히 아무 변화 없습니다. 방금은 저장만 했고 이제 사용해 봅시다. 네임드 어트리뷰트 노드를 추가하고 네임에 버블V를 입력합니다. 타입은 벡터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셋 포지션의 옵셋에 연결해 주세요. 재생해 봅시다. 포인트들이 너무 좌우로만 움직이네요. 랜덤 밸류의 값을 수정해 봅시다. Z축으로 좀 더 많이 움직이게 해봅시다. 재생해보면 아직도 좀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값을 또 수정해봅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디테일을 살려봅시다. 기포의 움직임에 약간 변화를 주고 가속도가 붙도록요. 스토어 네임드 어트리뷰트 노드를 생성해서 여기 추가해주고 버블V라고 이름을 작성합니다. 타입은 벡터입니다. 그리고 네임드 어트리뷰트 노드를 만들고 스토어 네임드 어트리뷰트에 연결합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벡터매스 노드를 추가해서 Z축으로 0.01을 추가해볼까요? 재생해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속도가 빨라져서 기포 사이의 거리가 달라진 걸 알 수 있죠. 이제 변화를 줄 차례입니다. 노이즈 텍스처 노드를 만들고 4D로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컬러를 끌어다 벡터매스 노드의 서브트랙트를 선택해줍니다. 텍스처의 값은 0부터 1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0.5씩을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벡터매스 노드를 Shift D를 눌러 하나 복제하고 노이즈 텍스처 값을 연결해주세요. 재생시켜보면 이건 너무 값이 많이 전달되네요. 벡터매스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고 스케일을 선택합니다. 값은 많이 낮춰볼까요? 0.1 정도로 말이죠. 재생시켜보면 훨씬 안정된 것 같은데 아직도 좀 강한 것 같죠? 보면서 적당한 값을 찾아봅시다. 노이즈 텍스처 자체의 스케일도 1로 변경해 줄게요. 이건 너무 약한 것 같고 스케일 값을 다시 변경해 봅니다. 0.03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노이즈 텍스처도 시간에 따라 조금 변화를 줄게요. 씬타임 노드를 생성하고 세컨즈를 W에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에 따라서 노이즈 텍스처의 W 값이 변화하므로 좀 더 움직임을 줄 수 있어요. 벌써 모양이 나오고 있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성되는 포인트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포인트를 삭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우니까요. 더불어 기포가 올라가면서 점점 더 커지는 것도 적용해 봅시다. 포인트가 처음 생성되어 나오는 위치에 셋포인트 레디우스 노드를 생성하고 값을 0.001로 줘봅시다. 자세히 봐도 잘 안 보이죠? 너무 포인트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놔두고 시뮬레이션 존으로 넘어가서 셋포인트 레디우스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레디우스 노드도 추가하고 연결해주되 매스 노드를 사이에 추가해줍니다. 오퍼레이션은 애드로 그대로 두고 랜덤 밸류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애드에 연결해주세요. 랜덤 값은 0.001에서 0.003까지로 해볼까요?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포인트의 기존 반지름의 0.001부터 0.003까지의 랜덤한 값을 매 프레임마다 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재생시켜보면 각각 랜덤한 값이 추가되어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삭제입니다. 딜리트 지오메트리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럼 포인트 전체가 삭제되는데요.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 커지면 삭제되도록 해보죠. 방금 전에 계산한 레디우스 값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정 크기 이상이면 삭제할 것이니 그레이터 댄을 선택해주고 딜리트 지오메트리의 셀렉션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랜덤 밸류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미니멈의 0.05, 맥시멈의 0.08 정도를 해볼까요? 벌써 왼쪽에 기포들이 많이 줄어든 게 확인되죠? 재생을 해보면 기포들이 올라가다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삭제됩니다. 잘 작동하는 것 같은데 기포가 너무 빨리 사라지는 것 같으니 랜덤 밸류를 0.08과 0.1로 각각 수정해 줍시다. 좋네요. 그리고 디스트리뷰트 포인트의 덴시티를 늘려보면 기포를 원하는 대로 늘릴 수 있죠. 50은 너무 많아 보이니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잘 되네요. 저는 이 부분을 버블이라고 따로 묶어두겠습니다. 다음은 아략 표면에 붙어있는 기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전에 만든 기포와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그룹 인풋에서 나온 지오메트리를 다시 또 사용해야 하는데 나중에 또 후속 작업도 있기 때문에
가닥을 하나로 뭉쳐주겠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채로 마우스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 리라우트 포인트가 하나 생기면서 이렇게 됩니다. 리라우트에서 끌어다가 디스트리뷰트 포인트 온 페이스 노드를 하나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쭉 끌어다 끝에 있는 조인 지오메트리에 연결해주세요. 그럼 포인트가 보이게 됩니다. 포인트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셋 포인트 레디우스를 추가하고 랜덤 밸류 노드를 추가해서 연결해준 뒤 0.05에서 0.1 사이의 크기로 랜덤하게 해줍니다. 재생해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움직임을 줘야겠죠? 셋 포지션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랜덤한 움직임을 위해 노이즈 텍스처를 추가하고 디멘션을 4D로 해볼게요. 컬러를 벡터 매스의 서브트랙트에 연결하고 역시 0.5씩 빼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셋 포지션의 옵셋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4D로 했으니 W 값을 조금 조절해보면 포인트들이 움직이는데요. 씬타임 노드를 추가해 이번에는 프레임을 W 값에 연결해봅시다. 포인트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으니 매스 노드를 중간에 추가하고 디바이드로 선택한 뒤 값을 100 정도 해볼까요? 꾸물꾸물 거리긴 한데 너무 빠릅니다. 300 정도로 값을 변경해봅니다. 좋네요. 그런데 포인트가 움직이는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으니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을 1로 낮춰봅니다. 적당하게 꾸물거리는 것 같죠?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기포들이 너무 알약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노이즈 텍스처에서 나오는 값은 0부터 1 사이이고 우리는 0.5씩 빼줬으니 마이너스 0.5에서 0.5 사이의 값이 될 텐데 그 정도의 값은 큰 것 같네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옵셋 값을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벡터 매스 노드를 추가하고 스케일을 선택해줍니다. 값을 0.2 정도로 줘볼까요? 기포들이 적당히 달라붙어 있죠. 스케일 값을 조절해보시면 대강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움직임을 조금 더 주기 위해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을 2로 줘볼게요. 이 정도면 올라가는 기포와 달라붙어 있는 기포는 완성됐습니다. 모습을 한번 볼까요? 좋네요. 그럼 이제 알약을 가라앉혀보죠. 아까 기포가 올라가는 것을 잘 하셨다면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리라우트 포인트 앞쪽에 작업합니다. 먼저 현재 지오메트리 인풋에 그대로 셋 포지션을 하게 되면 메쉬의 각 버텍스들이 따로 움직여버리게 되므로 지오메트리 2 인스턴스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럼 왼쪽 3D 뷰포트에 기포들이 올라가지 않고 알약에 다 달라붙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알약을 인스턴스로 변환해서 저렇게 된 거니 리라우트 포인트로 나가기 전에 리얼라이즈 인스턴스 노드를 추가해주면 해결됩니다. 인스턴스를 다시 일반적인 메쉬로 돌려주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이에 작업할 겁니다. 시뮬레이션 존을 추가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알약이 떨어지는 속도를 추가하기 위해 스토어 네임드 어트리뷰트를 생성하고 네임은 타블렛으로 해볼까요? 타입은 벡터입니다. 속도는 Z축으로 마이너스 0.1로 해볼게요. 그리고 셋 포지션 노드를 추가하고 네임드 어트리뷰트 노드를 추가해서 네임에 타블렛을 입력하고 값을 셋 포지션의 옵셋에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재생을 하면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죠? 스토어 네임드 어트리뷰트로 값을 저장하는데 대상이 포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스턴스로 바꿔줍시다. 그리고 재생하면 정상적으로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남은 건 불규칙한 움직임이겠죠? 노이즈 텍스처를 추가합니다. 스토어 네임드 어트리뷰트를 Shift D로 복제해서 여기에 추가해줍니다. 노이즈 텍스처의 컬러 아웃풋에 벡터 매스 서브트랙트를 추가하고 0.5씩을 빼줍니다. 네임드 어트리뷰트 노드를 Shift D를 눌러 복제해주고 벡터 매스를 추가해 네임드 어트리뷰트의 값과 노이즈 텍스처의 값을 더해서 스토어 네임드 어트리뷰트로 전달합니다. 초기부터 저장된 타블렛이라는 값에 노이즈 텍스처의 값을 계속 더해서 다시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셋 포지션에서는 저장된 값을 옵셋에 받아서 이동하게 되고요.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움직임이 너무 크네요. 노이즈 텍스처의 값을 좀 줄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벡터 매스를 하나 더 추가하고 스케일을 0.1 정도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재생시켜 볼까요? 좋네요. 조금씩 불규칙하게 움직이는데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 값이 크니 움직임의 폭이 좀 좁은 것 같아요.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을 1로 줄여줍니다. 재생하면 어디로 가버리는데요? 기존 타블렛 값보다 노이즈 텍스처의 값이 더 커서 그런 거니 타블렛 값에 추가적인 가속도를 주어봅시다. 네임드 어트리뷰트와 애드 사이에 하나의 벡터 매스 노드를 더 추가하고 오퍼레이션은 애드로 선택한 뒤 Z축 기준 아래로 내려가야 하니 값을 Z축에만 마이너스 0.1 정도 줘봅시다. 그리고 재생하면 너무 빠르네요. 값을 마이너스 0.01 정도로 줄여봅시다. 적당한 것 같고 노이즈에 의한 움직임도 이대로 좋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속도만 좀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곳에 벡터 매스를 하나 더 추가하고 이번에는 멀티플라이로 선택한 뒤 값을 좀 줄여볼까요? 그리고 재생시켜 볼까요? 너무 느리네요. 보면서 값을 조금씩 조절해 봅시다.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회전을 줄 차례입니다. 로테이트 인스턴스 노드를 추가하고 셋 포지션에 연결한 것과 같은 값을 로테이션에 연결해 봅니다. 노이즈 텍스처에서 발생한 불규칙한 움직임이 로테이션에도 전달되면서 잘 회전되죠? 몇 번 재생시켜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값을 찾아보세요. 저는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쉐이딩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쉐이더 에디터로 변경해주고 좌측의 3D 뷰포트도 렌더뷰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쉐이더 에디터에서 월드 쉐이딩을 먼저 수정해 줍시다. 배경을 하늘색으로 지정해 볼게요. 지금 저는 렌더 세팅에서 배경을 투명하게 해놔서 안 보이는데 배경을 다시 보이게 하겠습니다. 렌더 세팅의 필름에서 트랜스페어런트를 언체크해서 배경을 보이게 해보죠. 그리고 쉐이더 에디터를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바꾸고 새로운 머티리얼을 생성합니다. 흰색 그대로 두고 러프니스를 많이 올려주겠습니다. 알약은 광택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리고 머티리얼의 이름을 타블렛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머티리얼을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버블이라고 정하고 기본 프린시플 BSDF를 삭제한 뒤에 트랜스루센트 BSDF를 추가합니다. 투명함을 표현할 수 있는 쉐이더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로 이동한 뒤에 머티리얼을 지정해 줄 건데요. 셋 머티리얼 노드를 3개 생성해서 추가해주고 기포에는 버블을, 알약에는 타블렛을 선택해주세요. 적용된 것 같은데 아직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제대로 적용된 건 맞는데 라이트가 없어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D 뷰포트에서 포인트 라이트를 추가하고 조금 앞으로 위치한 뒤 밝기를 올려줍니다. 알약이 보이기 시작했죠? 적당한 위치에 포인트 라이트를 복제해서 배치해줘 볼까요? 그리고 재생을 해봅시다. 아주 잘 표현됐죠? 완성입니다. 잘 따라하셨다면 멋진 애니메이션이 완성되었겠네요. 응용하면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으니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많은 튜토리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빨리 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은 필수. 감사합니다.